자, 사회적 처우입니다. 사회적 처우가 뭔지 좀 개념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시설 내 처우를 공부를 했잖아요. 이 시설 내 처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교도소라면 교도소 안에서 이 재소자가 먹고 자고 지지고 볶고 일하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도소 밖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렇지만 이 사회적 처우라고 하는 것은 적입니다. 그렇죠? 사회적 처우라고 하는 것은 이 교도소 안에서 기반을 두지만 교도소 안에서만 먹고 자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있죠. 이 사회 공간이 있다면 이 재소자가 바깥에 한번 나갔다 오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은 교도소 안에 적을 두지만 잠시 바깥바람 쐬고 들어오는 것. 그렇죠? 이것을 사회적 처우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시간에 배우는 사회 내 처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안에서 이루어진 처우이기 때문에 이 교도소 안에 있던 이 재소자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겁니다. 사회로 나가는 것. 완전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처우를 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것인데 지금 사회적 처우니까요. 개념을 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 내에 기반을 두지만 그 폐쇄성을 완화하고자 가능하다면 사회 일반인 생활에 접근시켜서 사회 적응력을 강화하려는 처우 방법이다라고 하였고 그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귀후죠. 귀후는 이제 군대를 치면 휴가 갔다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재소자가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치? 뭐 누가 상을 당했다든지 누가 결혼한다든지 하게 되면 잠시 바깥에 나갔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외부 통근제 그리고 주말 구금제 이런 것들도 뭐 주말 구금제 이런 건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도 이 사회적 처우의 한 예로 등장합니다. 잠시 이따 다시 한번 볼 것이고요. 우리 형집행법에도 이 사회적 처우의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57조의 2항을 보면 여기 개방시설 나와 있죠. 그래서 도주 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설비의 전부 일부를 갖추지 않고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통상적인 관리 감시의 일부 전부를 하지 아니하는 시설이라고 하여 그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5항도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시설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봉사활동, 견학, 그 밖에 적응에 필요한 처우를 할 수 있다 하여 이 사회적 처우를 뜻하는 그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의 보시고요. 기출 보시고요. 장단점을 봅니다. 일단 시설 안에 있는 것보다는 일단 사회 바깥에 나갔다 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좋죠. 그리고 자발적 개선 의욕을 촉진시키고 안정을 도모하고 비용도 약간 절감되는 측면도 있고 사회 적응력 향상에 적합하고 복귀를 촉진시키고 형벌의 인도화에 기여한다는 이런 장점 때문에 사회적 처우가 그 내용이 좀 풍부해졌죠. 그렇죠? 단점을 보게 되면 일반 국민은 좋아하지 않아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좋지가 않다. 일반 국민의 법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응벌이지 응벌을 말하지 이런 사회로 나오는 것을 국민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회로 나오다 보니 잠시나마 나오다 보니 도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부정거래를 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형사사법망의 확대가 되는 거죠. 어차피 감시인은 필요하니까 바깥에 나가더라도 다 교도관이 붙든 누가 붙든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사사법망의 확대를 초래한다는 이런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시험은 여기입니다. 이 도표가 무지무지 중요한 도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시설 내 처우로서는 독거제, 수용자 자치제도 시설 내 처우입니다. 민영교도소도 교도소잖아요. 그리고 감호라고 하는 말을 붙은 부분은 보호감호든 치료감호든 감자가 붙은 말은 이 감금한다는 내용이거든. 감시하여 보호하는, 계호하는 그런
것은 전부 다 시설 내 처우입니다. 교정 처분도 시설 내 처우 일종이고요. 자, 사회적 처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귀후, 외부 통근, 바깥에 나갔다 오죠. 가족 만나면 날이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 구금, 부부 접견, 잠시 바깥에 바람 쐬고 들어오죠. 사회 견학, 사회나 봉사 활동 마찬가지고, 외부 종교, 여기 외부 들어가 있죠. 보스탈 제도는 뒤에 나올 겁니다. 이것도 사회적 처우의 내용입니다. 개방교도소도 여기에 속합니다. 자, 이건 교도소긴 하지만 이 개방이 붙은 것은 사회적 처우의 내용이 속합니다. 기출도 2번 됐고요. 자, 사회 내 처우를 가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전부 다 출소하는 거죠. 출소한 상태에서 이제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는 겁니다. 보호관찰 마찬가지고, 갱생보호 전부 다 출소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석방도 출소하는 거죠. 전자감시 가택구금, 전자감시나 발찌 차는 거, 집중감시 보호관찰, 이 보호관찰 붙은 말들 전부 다 출소하는 것들입니다. 발찌, 외출 제한 명령, 그치, 가택구금 당하면서 외출을 제한하는, 발찌 차면서도 외출을 제한하는 그런 명령을 부과하는 것도 전부 다 사회 내 처우의 일종입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거 막 섞어내서 다음 중 사회적 처우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회 내 처우는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밑에 CF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의 다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사회적 처우의 내용도 있고, 사회적 처우 내용도 있고, 사회 내 처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 거쳐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사회 내 중간 처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무슨 집 나오지? 무슨 집, 무슨 센터, 무슨 호스텔, 무슨 하우스, 그쵸? 여기 센터 나오지? 센터가 붙거나 호스텔이 붙거나 집이 있거나 하우스가 나오면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첫 번째 기후가 나오는데, 기후는 거의 매년마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파트죠. 자, 77조 갑니다. 1항이 일반 기후고요. 2항이 특별 기후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후와 특별 기후를 구별해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도표가 나와 있죠. 도표에서 일반 기후와 특별 기후를 나눴죠.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공통점도 있기도 한데 그건 잠시 이따 말씀드리고,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1항입니다. 제가 이건 지울게요. 자, 보시면 1항 일반 기후를 가려면요, 일단 6개월 이상 복역을 해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 같은 경우에는 7년이 지나야 돼요. 7년. 그리고 나서 또 성적이 우수해야 돼요.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랬을 때 빨간색으로 1년 중 20일입니다. 20일 이내에 기후를 허가할 수가 있다. 1년 중이에요. 1년 중. 여기 1년 중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중에서 20일입니다. 그러니까 형기 중 하면 틀려요. 이것을 CF 형기 중에 20일이다. 틀려요. 매년마다 1년 중 20일 이내입니다. 최대 20일입니다. 허가할 수 있다. 재량이죠. 재량. 한다 하면 틀려요. 특별기후도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한다. 의무적으로 소장이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1, 2, 3, 4호, 1, 2호 이런 요건을 갖추면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험에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 복역할 것, 형기의 3분의 1이 지날 것, 그리고 21년 이상 아주 장기수죠. 그 다음 무기수 같은 경우에는 7년이 지날 것.
숫자 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볼까요? 네 가지 묶으세요. 네 가지 외에 더 있어요. 자, 일단은 어떤 요건인가? 일단은 색깔 좀 다양하게 한번 해볼게요. 색깔을 다양하게 하면 일단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해야 돼요. 그리고 외부 시설에서의 입원이 필요할 때, 일반 교육 갔다 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서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갈 수 있어요. 뭐 우려가 있는 경우도 갈 수가 있는데 이 우려 갖고는 장난 안 쳐요. 그러니까 위독할 때, 외부 입원을 할 때,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기타 법무부령에 있다. 법무부령이라고 돼 있죠. 그 법무부령이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다음 페이지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 129조가 법무부령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3항 보시면 모법 77조 1항 제4호니까 4호에서 법무부령을 해놨지? 거기에서 다음과 같이 법무부령의 1번부터 10번까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거 다 외워야 됩니까? 제가 여기 밑줄 안 그어놨잖아요. 다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날, 고의 날일 때 갔다 올 수 있고요. 본인의 회갑날, 고의일, 본인도 포함되네요. 그러니까 직계존속의 회갑일이든지, 직계존속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배우자의 장인, 장모라든지, 그쵸? 본인의 회갑날, 고인날일 때 갔다 올 수 있어요. 그 다음 본인이나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본인의 혼례나 형제자매 혼례가 있을 때 갔다 올 수 있고요. 직계비속이 군대 가거나 해외 유학 가거나 이것도 갔다 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직업훈련 필요할 때 갔다 올 수 있고요. 뭐 등등등이다. 나머지는 참고로 받으시고. 됐죠?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여기까지가 일반 교육이에요. 자, 그 다음 2항의 특별교육을 갈 텐데 2항도 아주 잘 나와요. 자, 2항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항에도 불구하고 1항에도 불구라는 말이 무슨 말이? 여기 6개월 이상 3분의 1 성적이 우수하지 않더라도 이런 요건 하나도 못 갖췄다 하더라도 다음 1호, 2호 사유에 해당한다면 어떤 사유인데?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가족이 사망하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사망하면 또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을 때 그때는 1항의 요건 있죠. 6개월 3분의 1 성적 우수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나갈 수 있어. 무조건. 물론 이것도 재량이긴 하지만 그때는 뭐 한다? 특별기후죠. 특별기후. 5일 이내에 특별기후를 나갈 수 있다. 어떨 때? 피눈물 날 때. 이건 피눈물 나는 거잖아요. 가족이 사망하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피눈물 나지 않나요? 딸 자식이 혼례를 해요. 피눈물 나는 일이지. CF 본인 형제자매의 혼례가 아니에요. 비속이에요. 비속의 혼례예요. 그래서 도표 보세요. 도표 보시면 여기 보세요. 대상을 봐요. 대상을 보면 일반 기후는 6개월 3분의 1 성적이 우수하다는 요건을 갖춰야지 일반 기후를 나갈 수가 있지만 특별 기후는
그것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사망하거나 비속이 혼례하거나 그러면 나갔다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기간 잘 받으셔야 돼요. 기간 일반기후는 1년 중 20일이지만 특별기후는 그냥 5일이다. 5일. 1년 중 5일 아니에요. 1년 중 5일이 아니고 그냥 5일이에요. 그러면요. 특별기후는 요건만 갖추면 다 나갔다 올 수, 가족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쫓겨서 사망하고 비속이 여러 명이라면 홀레 1년에 이것이 대여섯 건이 걸쳐 있다면 이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나갔다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기후는 대상 자체가 6개월 3분의 1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경비처급도 필요 없어요. 처급도 필요 없고 대상 이런 6개월도 필요 없고 무조건 사망하거나 비속이 혼례가 되면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기후는 안 그래요. 일반기후는 경비처급에서 약간 제한을 받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다음 페이지 나와요. 여기 보시면 봐요. 2항 보세요. 2항 보시면 1항이라 했잖아요. 1항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일반기후란 말이에요. 그쵸? 일반기후는 뭐다? 개하고 완 두 가지가 성적이 좋은 애들이잖아요. 성적이 좋은 애들이니까 이 친구들은 일반기후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 경비는 원래 안 돼요. 원래 안 되는데 교화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와 세모를 구별하셔야 돼요. 즉 개하고 완은 일단은 무조건 요건이 충족된다. 그런데 일반은 원래 안 되는데 교화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된다. 그게 1항 같은 경우 일반기후 때는 됩니다. 다시 올라가서 여기 개, 완, 그 다음에 1, 세모 그치? 이렇게 된다. 됐죠? 그리고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뭔가 하면 일반기후든 특별기후든 간에 이 세 가지를 묶어버리시면 자, 이 일반기후든 특별기후를 위해서 나가잖아요. 소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기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게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허가할 때 거소 제한이라든지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어요. 부과가 가능하다. 그리고 기후를 갔다 오잖아요. 그럼 형 집행기간에 포함됩니다. 군대는 안 그래요? 군대 휴가 갔다 오는 거 전부 다 군 복무기간에 포함되잖아요. 그리고 양자는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그래서 일반기후가 되면 일반기후로 갔다 올 수 있고 그 사이에서 특별기후가 되면 특별기후 또 갔다 올 수 있어요. 이 특별기후 기간은 1년 중 2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개니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여기 시행규칙을 보시게 되면 1항 보세요. 77조라 해놨잖아요. 77조 1항, 2항 안 돼 있죠. 그냥 77조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77조라는 것은 일반기후, 특별기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답니다. 됐죠? 그래서 다 배웠죠? 그래서 기출문제 정리하시고요. 기출문제 보시면 전부 다 돼 있어요. 다 풀어보셔야 돼요. 다시 앞으로 가서 앞으로 가시면 자, 사망 봐야 되죠. 사망. 자, 기후를 허가할 때, 즉 일반기후, 특별기후를 허가할 때 법무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거소 제한이라든지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뭐 한다고요? 붙일 수가 있다. 붙인다가 아닙니다. 붙인다가 아니라 붙일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의무적입니다. 재량상이라는 거예요. 붙인다 하면 틀려요. 그리고 이 기간은 포함시킨다는 것 말씀드렸고 기출 지문들 전부 다 보세요. 전부 다. 제가 뭐 일일이 하긴 그렇고 오타 없습니다. 쭉 다 보시면 돼요.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